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요즘 계속해서 언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잘못된 행태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 국제개발처의 전직 임원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전직 임원이었던 사람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 국제개발처의 부패를 경고하고 정치인들 중 대부분은 민주당원이 자금 지원으로 이득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서 지금 언론이 기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USAID에서 민간 군 협력 사무소 전임 책임을 맡았던 마크 모야르, 바로 이분인데요. 이 마크 모야르라는 분이 기관 내부에서 본 부패와 투명성 부족을 설명을 하고 기관의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저스터뉴스가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저스터뉴스하고 직접 인터뷰를 장시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기관의 자금 지원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USAID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몇 주 동안 주요 우선순위 로 갑자기 급부상했죠. USAID를 정화하는 것. 이것이 갑자기 급부상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USAID의 임시 수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 명의 직원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뭐 10,000명이 훨씬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전부 다 해고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피임약을 공급한 아프가니스탄에 피임약을 보내는데 왜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럽 국가들 아주 동구라파 지역에 있는 유럽 국가들 그런 나라들한테 LGBT 다양성 프로그램들 무슨 뭐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지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동성애 얘기가 들어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왜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몇백만 달러씩 냅니까? 오죽 화가 났으면 X에 올라온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있냐면 한 백인 할머니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내가 낸 세금 돌려받고 싶다. USAID가 썼다는 돈 어디다 썼는지 목록을 보았더니 내가 낸 세금 돌려받고 싶다. 이런 말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걸 봤습니다. USAID 프로그램의 외국 원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단하고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중단시켰죠.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더 이상 돈 쓰지 말라라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막 소송을 걸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연방의회, 연방상원에서 USAID 자금을 딱 동결시켜 놓고 나니까 연방상원에서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들 인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인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DNI 국가정보국장 툴시 게버드 임명했죠. 근데 지금 인준 안 해주고 있습니다. FBI 국장 전부 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캐시 파텔 이 사람들 인준 안 해주고 지금 시간 질질 끌고 있습니다. 땡깡 부리는 겁니다. USAID 돈줄을 끊어놔서 왜? 지금 이 모야르라는 전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USAID가 국제 기금을 지원을 해주고 구호금을 보내주고 지원금을 보내준다라고 해외에다가 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민주당 사람들 뒷주머니를 채워주는데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돈을 딱 끊어놓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죠. 겉으로는 말은 못하고 부글부글 끓으니까 에이 깽판이라도 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 인준 안 해줘. USAID는 수년간 조지 소로스 제국의 구성 요소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여러 비영리 단체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말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지 소로스가 오픈 소사이어티라는 걸 통해서 여러 비영리 단체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소로스가 기부한 이 비영리 단체들은 전부 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좌파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비영리 단체들. 근데 이 비영리 단체들한테 USAID가 또 돈을 줍니다. 조지 소로스가 조금 주면 USAID가 또 메꿔주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양쪽에서 다 해주었다. 조지 소로스 쪽에 돈을 받으면 USAID한테도 달라고 그러면 줘. 뭐 이런 공식이 생기나 보죠. 일부는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한 일들 그리고 유럽 국가가 사법개혁 노력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는데 비판자들은 이것이 좌파 정치를 촉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는 이 미국의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더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으로 여기저기 지원금을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시절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A웹. A웹 같은 경우에 2013년, 2014년 이 A웹을 창설해서 초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에 보면은 브로셔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예 목표를 정합니다. USAID 같은 곳에서 돈을 받겠다라는, 지원금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목표를 아예 써놓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거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도대체 무슨 민주주의인지. 선거에 관련된 기계들을 여기다가 전 세계에다가 퍼뜨려가지고 A웹. 근데 그걸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USAID에서 우리 돈 받을 수 있어. 매우 수상한 거죠. 매우 수상한 겁니다. 아직 제가 USAID가 A웹에다가 돈을 줬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수상합니다. 어제 총무처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요, USAID가 워싱턴 DC에 있는 본사 건물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어차피 부서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건물 해지하는 거 당연하죠. USAID 개편이 진행되는 동안 USAID 내부 고발자인 이 모야르는 지난주 금요일에 저스트뉴스 TV에 출연해서 해당 기관이 겪었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야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재임했던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에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뉴스에서 보듯이 의회에서 정보를 받을 수가 없었다. 관료들이 이걸 숨기는데 아주 엄청나게 능숙해서 과감하게 일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이 있기 전까지는 도대체가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USAID 아예 폐쇄, 막 이렇게 강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관료들이 도대체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는 것과 같다, 느낌이.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자료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해도 안 준다 이거죠. 기억나십니까?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녹취록 내놔. 안 돼. 이 FBI가 그랬던 것처럼 USAID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딥스테이트가 장악하고 있는 연방정부 조직이 얼마나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감사를 받으려고 해도 일부만 슬쩍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감사를 하러 나온 감찰관하고 짜고 치는 곳도 판을 벌이는 이런 모습까지. 모야르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부패, 즉 많은 낭비, 사기, 남용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알려져 있는 LGBT 지원해줬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짝 이야기를 드렸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후에 만든 오바마 파운데이션,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 후에 만든 클린턴 파운데이션, 이런 재단들이 있습니다. 이 재단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호활동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뭐 제3세계에다가 약품을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예를 들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헤비탓 해가지고 집 만들어주기 운동을 한 것처럼 지금 오바마라든가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운동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한테 돈을 받는 단체들이 다른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듯이 지금 이 버락 오바마나 빌 클린턴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재단들이 관련되어져 있는 비영리 단체들도 결국은 USAID로부터 돈을 받는다.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관세가 있으니까. 이거 뭐 우리 아무도 모르는 맨 땅에 헤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러이런 관계예요. 나는 클린턴 대통령하고 이러이런 관계예요. 우리 조직은 그래서 뭔가 관계가 있고 같이 협력하는 사이예요.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USAID 쪽에서는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고 돈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씩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고 결국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이런 작은 프로그램 몇 개를 보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모야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많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것들은 축소되어야 된다. USAID라는 조직 자체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상당 부분 사라져버리고 축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힐스테이 대학에서 군사 역사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야르라는 분은요. 근데 나중에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낭비, 사기, 남용이 제한적으로만 감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실제로 트럼프가 정부 지출 중에서 낭비하고 있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나는 매우 제한적인 성공만 할 수 있었다. 소정의 성공은 이뤄낼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못했다.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임명자들과 실제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인사한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원조 산업의 최고 로비스트와 결혼한 매우 고위
직의 트럼프 임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아주 큰 문제덩어리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고 훨씬 더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야르가 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1기 때에는 잘못된 인사들이 내각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 일이. 그런데 트럼프 2기는 현재는 그런 인사들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개혁하겠다고 앞장서는 사람들만 쫙 포진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는 살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를 찾아서 없애자는 식이었는데 이 모야르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이라는 건 트럼프 1기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2기 때는 모든 것을 없애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안 보이면 그러면은 다 없애버려라.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USAID가 하는 일에 훨씬 더 큰 덩어리가 면밀히 조사되고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야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야르는 USAID에서 일할 때 USAID의 부패를 지적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USAID 지급금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심사하는 부분, 이것이 문제다는 겁니다. 그 심사를 담당하는 보안사무소와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래. 그들은 또한 보안 허가를 처리를 합니다. 내가 몇몇 사람들 부패 혐의로 신고를 했더니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부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내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피해서 보안사무소에 일하러 갔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 부패한 사람들의 허가를 빼앗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내 보안 허가를 노렸다. 그리고 이 사무실은 많은 처벌을 면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무기화된 도구가 된다. 허가에 문제가 되지 않는 온갖 부패가 있지만 그들은 부패와 싸우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인 나를 노렸다. 하지만 그들은 심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돈을 집행을 할 때 이 돈을 집행을 해도 되느냐라는 허락을 해주는 그 허락을 해주는 심사관. 그 심사관이 딱 보았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사관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야르가 일을 할 때 그 심사관한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심사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모야르랑 같이 일하고 있던 직원 중에 한 명이 심사관한테 따로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해서 심사관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처럼 그냥 허락을 해주고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점 지적한 것이 묵살당하고 오히려 자기는 왕따 당했다라는 거죠. 넌 뭔데 이런 내부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일을 만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식이 됐다는 겁니다. 감찰관실도 이 문제를 감시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끔찍한 일을 해왔고 나는 그들을 많이 상대했다. 이제 그들은 최근에 리더를 바꿨다. 자, 감찰관실도 마찬가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요번에 취임하자마자 첫날 한 것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에 있는 감찰관들 20명을 전격적으로 해고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감찰관들을 해고했을까? 감찰관을 해고를 하면 정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사를 누가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찰관들을 해고한 자리에서 그럼 누가 대신 일할 건지 빨리 명단을 내놔라 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썩어있던 감찰관들 해고한 거여라 이거죠. 이 썩어있는 감찰관들이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부정부패를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해고해버린 겁니다. 그거를 트럼프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1기 대통령이었을 때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하는 기간 중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선거를 치러야 됐죠. 근데 선거에서 2020년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결국은 백악관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트럼프는 이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놈들 두고 봐라.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감찰관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이런 직원들 지금까지 숨죽이고 참고 있었던 거였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때 첫날 내렸던 게 감찰관 다 해고.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감사 못하니까.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정부 효율부를 집어넣습니다. 다쥐를 집어넣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각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된 내부 감사들을 펼치게 된 겁니다. USAID를 들춰봤더니 야 이건 도저히 더러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모야르는 USAID를 통해서 비정부기구 NGO라고 하죠. 이 NGO, UN
그다음에 계약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대중의 반발을 사고 있고 정치인 중에서는 민주당이 주로 자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히 많은 돈이 NGO, UN, 계약자들의 손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것이 항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항의라는 거는 outcry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막 울부짖는, 우는 애들한테 젖준다고요. 막 돈 달라고 아우성치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한테 이렇게 돈을 막 떼주는 그런 식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중 대부분이 민주당에 간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더 읍소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야, 우리도 돈 줘야 돼, 돈 줘야 돼, 돈 줘야 돼.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오바마, 클린턴, 조지 소로스 이런 데에서 영향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정말 그 감자 캐내듯이 한번 이렇게 쫙 꺼냈더니 그냥 우두두두두 하고 여러 개가 지금 걸려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두 명이 부패했던 것이 아니었다. 소수의 공화당원도 있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일기 이후에는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NGO와 계약업체에서 배제된 반면에 2017년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이들은 전직 오바마, 바이든 사람들을 모두 좋아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직 관료들. 자, 이제 버락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오바마의 주변에 있었던 내각 인사들, 행정부 인사들인 민간 조직에 가가지고 아주 호의호식할 수 있는 정관 이후를 잘 받았습니다. 여러 조직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들을 잘했고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업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각종 비영리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정부로부터 또 많은 기금도 계속 받았습니다. 트럼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에서 나왔을 때 트럼프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수가 있었느냐? 거의 못 구했습니다. 와, 어쩌면 한국하고 이렇게 똑같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좌파들은 대통령 딱 임기 끝나고 나오면은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들 일자리 잘 구합니다. 어디 여기저기 뭐 이사 자리도 잘 구하고 앉아서 놀고 먹는 이상한 자리들 잘 구합니다. 그런데 우파 대통령은 그만두고 나오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냥 다 실업자가 됩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대부분의 경우 USAID의 420억 달러 예산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원들이다. 모야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USAID가 자금을 지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USAID가 가지고 있는 좌파 이념에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DEI 컨설턴트, 수백만 달러만 투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분열적인 이념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DEI라는 것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다양성, 뭐 형평성, 포용성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근데 전국에다가 DEI 오피스를 다 만들게 했었죠. 교육청 안에도 군대 안에도 다 DEI 오피스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채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좌파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채용하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근데 이것이 과연 기업 활동이라든가 군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좌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조직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이 기관을 이끌었던 사만다 파워 하에서 그들은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에 DEI 페미니스트 렌즈와 트랜스젠더를 주입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예를 들어 경제 성장과 같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조차도 이러한 모든 이념은 기관이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침투했다. 모든 정부기관들이 하는 일에 전부 다 침투해가지고 USAID에서 연간 420억 달러를 갖다 막 쏟아 부었다. 사람들은 그 돈 받아서 그냥 좌파들 먹여 살렸다. 그래서 카르텔이 생깁니다. 이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권 카르텔, 한국에도 생겨가지고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있었던 겁니다. 아주 미친 이권 카르텔이. 정말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빼곡하게 엄청나게 큰 조직이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없애려고 지금 칼을 뽑아든 것인데 상당히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연방정부 조직에 있는 감찰관 20명을 전부 다 일시에 해고해버리고 지금 정부 효율부 요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내부 감사를 지금 다 벌이고 있는 상황.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부정부패들이 발본색원되는 그런 정보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